스토커가 있었어요. 검정색 팬티 오빠 집에 있어? 때리고 싶지 않아? 무조건 사형이야. 근데 우리 동네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살아. 야, 옆집 범죄자 사는데 조심해라. 법치주의 국가가 실패했고 무너졌다는 뜻인 것 같아. 범죄가 없으면 범죄 도시 4, 5가 안 나올 텐데. 진상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뭐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있어서 고소하고 싶었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어? 있었지. 나는 솔직히 3년 전에 인스타그램 그때 해킹 당했잖아. 아 그러네, 맞다. 협박 당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어제도 누가 그런 사칭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 팔로우하고 있었어 내가. 아 진짜? 사칭 계정. 그래서 나인 인생 보면서 맨날 나이는 멋있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칭 계정이었고. 사칭 계정이. 제 개인적 생각 안 해도 다른 전문가에게 조금 보지 말아야 되는 사이트 많이 가면 이런 일을 많이 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니엘이 아닐 거고 다 다니엘 친구가 다니엘 스마트폰 사용을 해서 그런 거 맞아요. 본 계정이 팔로우 몇 명이었지 그때? 옛날에? 옛날에는 23만 명 정도 됐었는데. 23만 명 되는 그게 당했을 때 그치. 어땠어 기분이? 울고 싶었죠. 울고 싶었고 너무 억울하고. 그건 이제 팔로워인데 일단 그동안 내가 올린 사진들. 그치, 올린 사진하고 추억들이 있잖아. 누가 일기를 훔쳐가서 어디서 팔아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 추억을 다시 만들면 되는데 우리랑 사진을 안 찍더라 너. 그런가? 이유 있어. 옛날에 비전 상회담 인기 많았을 때 나랑 셀피 찍어가지고 올리잖아. 라이크 2만 개야. 그럼 올리지. 지금 우리 셋이 올리면 라이크 안 나와. 그래서 굳이 요즘이 사진 올리면은 구독자가 줄여져. 불안해서 올리지 못하겠어. 릴 올려야 돼. 다른 얘기. 아 맞아. 릴스 해야 돼, 릴스. 아무튼 그때 진짜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어차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없었지. 그 만약에 너는 터키 사람한테 당했지, 그치? 튀르키예 사람한테 너 그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때렸을 거야? 때렸겠냐고? 아니, 그렇진 않지. 왜냐면 우리가 법적 국가에 살고 있잖아. 이거는 디지털 범죄에 해당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그쪽에서 나한테 돈을 요구했으니까 너가 계정 돌려받고 싶으면 얼마나 요구했어 돈을? 1,000불. 그래서 저렴한데? 그래서 그 되게 애매한 게 그 계정으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 아예 인스타로 이제 사업하거나 광고 올리고 솔직히 1,000불이면은 그래 그냥 지불하자. 네가 하루면 벌잖아. 고민하게 만드는 한 시간. 그래서 고민하게 만드는 금액인 것 같아. 너무 비싸게 부르지도 않고 너무 싸게 부르지도 않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 너는 비해받고 있는데 고소했는데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너는 그 사람 진짜 자주 만나. 진짜 옆집 살아. 누군지 알아. 진짜 때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신상 공개잖아. 신상 맞아요. 공개인데 나는 사실 이제 하나 뭐 얘기 드리자면 제가 재작년 말부터 그 스토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명예훼손했던 게 예를 들면 내 인스타 페이지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빠 내가 뭐 그 검정색 팬티 오빠 집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도 가짜 그냥 그 집까지 찾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내가 이름을 알고 사진 알고, 근데 고소했어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이나 지금 내 계정에 올리진 않았지. 왜냐면은 그것도 결국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 많이 들었으니까 일단 고소하고 이 과정이 당연히 지금 아직도 재판 중이고. 요즘은 거의 모든 법치주의 국가에서 약간 이사적 제재라는 거 이슈되고 있어요. 법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억울해서 자기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적 제재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사적 제재라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없이 해결하는 불법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공익적으로 도움이 될 때 많아서 이게 근데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탈리아는 사생활 침해 그리고 신상 침해 관련된 법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한국에서는 성범죄자 징역 기간이 끝나고 나서 편지로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성범죄 관련된 전과자의 신상 공개 다 받잖아요. 그치. 이거는 이탈리아에서 완전 불법이에요. 범인인지 뭐 아닌지 그리고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절대 신상 공개 알 수가 없고, 온라인에서도 만약에 신상 공개하잖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고소 많이 해요. 아마 유럽연합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SNS나 뭐 요즘 틱톡 등등 이 개인정보 이 챗GPT도 그것 때문에 챗GPT도 중단됐어요. 바로 중단했잖아. 개인 프라이버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완전 다른 문화권이에요. 유럽에는 우리가 차량 블랙박스도 잘 없잖아요. 우리는 CCTV 설치하려면 크게 안에 판 있어야 돼요. 맞아. 예를 들어서 여기 아마 CCTV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탈리아나 여기를
들렸으면 여기 크게 CCTV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CCTV가 있는데 우리 몰라요. 사고가 났을 때 약간 그거 증거를 하는 거죠. 그쵸, 증거로 굉장히 많이 남기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뭐 이탈리아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허락 없이 남을 그냥 몰래 촬영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그런 정서적인 부분 또 법적인 부분이 살짝 다른 것 같고 일단 신상 공개 자체가 맨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런 건 미국에서 90년대 후반이 생기고 2001년에 이제 한국에서도 생겼는데 유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바로 이렇게 공개하진 않아요. 인도랑 좀 다르네 사실. 인도는 법적 절차를 보면은 일단 16살 미성년자 죽은 아이를 확실하게 어떤 살인 사건을 해도 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성인 돼야만이 그거 가능한데 재판 과정 중인 사람을 공개하면 안 되고 재판에서 이 사람이 범죄자가 확정된 사람은 공개하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성범죄자 아니면은 뭐 살인자 이런 걸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인도가 뉴스 채널이 100개가 넘어. 카메라가 진짜 한 1000개가 이렇게 달아다니니까 이 미디어 트라이얼 때문에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정부가 거기 다 터뜨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슈가 되게 많은 거야. 우리도 유죄 판결이 난 후에 신상 공개해도 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우리 불법이에요. 아니 어제도 조사다가 인도 그 기사 떴더라고 버스에서. 맞아.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 오늘. 그 집단 성폭행 그 버스에서 했는데 이제 나도 거기서 6명이 사형을 받고 그렇게 감옥에서 사형 받는 거를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사형 받기 전에 죽더라고. 재판 중에 이 사람이 어떤 교도소에 있는지 노출이 된 거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분 나쁜데 인도 사람들도 엄청 시비 걸고 힘들었잖아. 한 5,000명인가 6,000명이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을 끌고 때려 죽였어. 린칭.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인도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신상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분노한 나머지 우리가 무조건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거기 이제 전문가 인터뷰에서 바로 그거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적 제재를 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간디가 인도에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Finish the crime and not the criminal. 죄를 없애버려야지 범죄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이 정확하지 않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게.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되게 내가 어제 기자 하나 재밌는 거 봤어 한국에서. 2012년에 한 출산한 엄마가 병원에서 되게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했어. 그래서 엄마들의 커뮤니티에 이 병원이 지금 뭐 문제가 많다 뭐 하다 이슈로 많다는데 병원 쪽에서는 자기 프라이버시를 온라인에다가 공개해서 소송 걸었어. 엄마가 처음에 50만 원의 그 위탁료 그거를 받았는데 나중에 재판 통해서는 이 엄마가 공개한 것은 많은 사회가 도움이 된다는 사유로 처벌을 안 받았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양육비 안 주는 Bad Fathers라는 웹사이트 있어요. 거기서는 양육비 안 받고 있는 엄마들은 전 남편 정보를 공개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사람들은 이거 불법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엄마들은 이제 돈을 받아야 이제 먹고 사는데 애기도 있고 오히려 이게 공익성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좀 굉장히 강하게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영국, 뉴질랜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예방 구금 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한번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거의 사회에 복귀할 수 없게끔 아예 박탈시켜버리는. 성범죄자가 인도가 똑같아요. 지금 성범죄 약간 좀 끔찍한 사건들 있잖아. 무조건 사형이야.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2명 사형을 실시했어 그거를. 영국, 뉴질랜드 아예 그냥 무기징역 시키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는 알기로는 한 10년 동안 어떤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서 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기관들이 또 요즘 너무 많이 이제 또 추가되기도 했어요. 나 잠시 사는데 우리 동네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살아. 주소까지 나오니까 내가 검색을 하면 어느 집에 어느 층에 사는지 다 알아요. 솔직히 내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한테 보여줄 수도 없어요. 야 옆집 이게 성폭행 범죄자 사는데 조심해라. 아이한테 너무 겁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솔직히 얼굴 한두 번 보고 기억이 안 나요. 밖에 나가서 사실 만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몇 년 동안 이미 감옥에 있었고 갚아야 될 그런 거 다 갚았는데 본인도 새로운 생활 시작하는 데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자 바꾸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이자가 너무 불편해. 저를 바꿔. 아니 그 검정색 이게 너무 나도 바꿔도 돼요? 이게 그 이자가 편해요. 와 허리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아우
나는 형 포인트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솔직히 반신반의였어. 그거 이제 봤을 때 신상 공개가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단지에 그런 사람이 산다 아니면 이제 집을 얻었다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결국 그 범죄를 예방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건가? 내가 교육을 해 아이들한테. 일단 모르는 사람이란 절대 가지 말라고.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 뭔지 다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당연한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범죄자였던 사람의 정보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보여주면 도움이 될까? 왜냐면 이 편지를 자주 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인식이 아직 애기인데 인식이 우리 동네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이런 인식밖에 안 돼요. 우리가 최근에 그 N빵 그거 뉴스 많이 봤었지 그거. 그치.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 디지털 프리즌라는 사이트 만드는데 원래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어. 원래는 인스타그램에다가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만들려고 했는데 커멘트랑 이 문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공식적인 사이트를 만들어버렸어. 그 사람이 범죄 저지른 사람인데 이제 비협조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하려고 그런 사이트 만들었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판사 이름까지 명예훼손 그런 이슈가 근데 이 사이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데 다 범죄자가 있으면 좋지만은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생활이 너무 어려지는 거야. 거기서 제일 유명한 사례가 두 개가 있어. 한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가 범죄자가 아닌데 나오면은 얘 그 사이트 나온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20대 학생이 한 명도 거기 사이트에 올라와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이게 사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이게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신상공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나는 굉장히 그 기준을 명백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아동이나 청소년, 야동을 팔아먹거나 그 사람들 매춘시키거나 몇 번 계속 아동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료들 나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계속 그런 편지 오면 당연히 귀찮고 하지만 어쨌거나 예방하는 데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여기서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성범죄자들 중에 아동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들 있잖아. 그 사람들 위해서 상담처나가 있어. 유럽에서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도 아마 있을 거야. 상담처나나 이런 건 있어. 왜냐면 남성 인구의 한 1% 정도 아이들한테 어린이들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 이제 어떤 사람 인터뷰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엄청 죄책감 느끼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 시도도 하다가 결국은 캠페인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의사의 추천으로 거기 참여해서 그 성향을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가해자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받을 수가 있지. 근데 어제는 내가 찾아봤는데 한국에는 그런 거는 사이트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이 인권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나쁜 놈들한테는 무슨 인권이 있느냐. 이 사람이 우리한테 피해 주는데 once a criminal, always a criminal라는 이 심리가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심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성폭행 관련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국민법의식조사 연구보고서라는 거 있는데 거기는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87.7%가 범죄의 경우 현재 처벌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적 제재도 생기고 신상 공개 문제도 생기고 나는 솔직히 나는 집으로 이 신상 공개 편지 그만 받았으면 좋겠고 차라리 법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의 목적은 뭔지 범죄자를 찾아서 사회에서 박탈시키는 게 그거 목적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목적인지 각 나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말한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법의 강화. 사실 우리가 법이 약하면 그런 사적 제재 발발하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신상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실패했고 무너졌다는 뜻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같이 투표하고 국회의원들도 법을 만들고 판사들이 그 법을 대변하고 경찰이 그 법을 실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다 같이 동의한 하나의 안 보이는 규정이잖아. 그게 결국 이제
헌법인데 이 헌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는 그거 결국 나라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이 미디어 트라이얼의 사례가 독일하고 뭐 이태리에 또 뭐 있었을까 뭐 법적인 말고 약간 이탈리아 많아.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성범죄 관련된 거 없는 것 같고, 왜냐 이탈리아 사실 법이 좀 그래 한국보다 훨씬 강하니까. 우리는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이탈리아 사실 대도시 사는 것보다 곳곳에 많이 살잖아요. 그 커뮤니티 생겨요. 그래서 각 마을, 각 소도시의 시민들은 어떤 사람의 자주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이제 폭로하고 공개하고 알려줘요. 하지만 신상 공개를 잘 안 하죠. 왜냐면 하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그거 불법이니까. 그 독일에선 이런 건 있었죠. 그런 청소년 그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이제 좀 신상 공개하자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약간 애매한 것도 뭐냐면은 언제부터 청소년 성범죄인지 그 기준 자체가 되게 애매해.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8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이하인 사람과 이제 성적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성범죄로 보는 거거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떤 남자의 살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18세였어. 18세 넘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14세나 15세 정도 됐을 거야. 근데 결국 부모나 다른 사람 그 신고해가지고 법원에서 너는 그 사람하고 성적 행위했기 때문에 성범죄자다 해가지고 징역 1년이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10년 되는데, 문제 뭐냐면은 그런 성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아예 다리 밑에서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텐트를 치는데 성범죄자들이 모여 안 좋지 않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첫 연애 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로 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민족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그래서 일단 사진 하나 보여주고 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자들이 같은 복장을 입고 이렇게 있잖아. 그 인도 말로 핑크가 굴라브야. 아줌마들이 모여서 있는 사적 제재라는 단체가 있어. 이름이 굴라비 갱. 핑크 갱그라는 이 모임이거든. 여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에서 어디 가서 남편 누구 때렸다. 그럼 일단 그 남편이 경찰 가기 전에 거기서 현장에서 다 그거를 해결해주는 서비스인데 100% 사적 체제야. 인도에서 되게 유명한 사례야, 이 굴라비 갱이가.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성 권리 너무 낮고 그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적 체제 생기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적 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 뭔지 알아요?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다 누워서 태닝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니까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가지고 경찰 불러도 신분증 주세요. 나 신분증 없어.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추방시키지도 않고 뭐 선글라스 돌려받으시고 됐다. 이 사람들 사실 합의 볼 수 있는 돈도 없고, 근데 이거 사람들은 분노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사적 체제 되게 많이 생겨. 여기서는 만약에 누가 도둑질 했잖아요. 옆바라서 사람들이 봐가지고 야야 도둑이야 다 와서가지고 뭐 때리고 뭐 난리야. 인도랑 똑같아요. 법이 도와주지 않고 너무 억울하니까 분노 생기니까 사적 체제 생기는 거야. 여기서 질문 하나. 배트맨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이게 좋은 얘기예요. 배트맨이, 그러니까 난 배트맨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 근데 지금 우리 주제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어쨌거나 그거 사적 체제잖아. 물론 그 국가가 거셈이 무너지고 경찰도 어떤 뇌물 사건 법이 안 돼 있었으니까 배트맨. 근데 사실 다니엘 너무 좋은 얘기한 게 요즘 한국에서도 미디어에서 이 사적 체제 멋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해요. 보니까 드라마 뭐 빈센초, 지옥, 모범 택시에서 약간 사적 체제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웹툰 미질란테에서도 국민이 알아서 법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물론 이거 드라마일 뿐이니까 우리 그렇게 봐야 되는데 가끔 이런 영향도 나요. 나도 배트맨처럼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다 각자가 보는 퍼스펙티브야. 어느 시기에서 보는지 잘 아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법 하나 있는데, With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스파이더맨에 나왔지. 원래 마틴 루터 킹이 이거 하는 건데, 그 힘이 기우는 게 보다 책임감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순간부터 그냥 본인이 범죄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SNS라는 거, 온라인이라는 거 우리한테 너무 좋은 도구이지만 적절하게 써야 이제 공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지. 왜냐면 나쁜 일 공개하는 게 알리는 게 좋은 건데, 맞아요. 이 아직 유죄라고 판결 안 된 사람의 신상 공개나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죄이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되게 사모사 우리가 얘기하면서 오늘 주제가 내가 많이 좀 배우고 조금 고민하게 돼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어려워서 껄끄러워서 피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 피하면은 이거 치료가 안 되니까 자주 이런 얘기를 꺼내야 돼. 아무튼 하루 빨리
범죄가 없어지고 더 안전한 사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범죄가 없으면 범죄 도시 4, 5가 안 나올 텐데. 4 이미 촬영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구독 안 누르고 사모사 그렇게 막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진상 공개합니다. 신고하세요. 바로 알려주세요. 우리 다음에 또 재미있는 토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